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들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이 인생 경험과 노하우들 많이 알려주실 우리 김경화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증가하는 유병자, 보험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주제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강의를 준비한 김경화인데요. 제가 기온차가 심해서 그런지 감기가 살짝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막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증가하는 유병자, 보험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잖아요. 유병자들이 왜 그렇게 많아질까요? 왜 이렇게 증가할까요?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선택적 진료 아니면은 선제적 진료 이거를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몰라서 그냥 많이 아플 때까지 몰랐었던 이런 질병들이 지금은 미리미리 초기 때부터 발견되는 이런 상황에 의해서 유병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인생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면서 장수에 대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 유병자로 오래 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유병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초록색 표시, 이 표시가 보험에서 판매하는 유병자 상품의 증가 추이예요. 보험 상품에서도 유병자 상품이 이렇게 많은 급속도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유병자들이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파란색 그래프는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이거든요. 무심사로 표준체로 가입하시는 이 상품은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간편심사는 내가 간단하게 예전에는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거나 한 5, 6년 전쯤일 거예요. 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면 아예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시기도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심사를 타서 건강한 사람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비싸게 할증을 받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할증을 해서 뭐 10%, 20% 비싼 보험료로 납부하던지 아니면은 부담보 기간 5년이나 뭐 2년이나 3년 이렇게 부담보 잡혀서 가입하시는 이런 간편심사 플랜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돼요. 왜냐하면 간편심사는 부담보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2년이나 3년이나 5년 부담보 받으시면 그 기간 안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품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간편고지로 심사를 안 받고 간편고지로 딱 해서 부담보 없이 바로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유병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병자가
어떤 병에 걸려야 유병자가 되는 걸까요? 유병자의 기준은 혈압과 당뇨만 있어도 혈압약을 드시고 당뇨약만 드셔도 그분은 보험상에서 보면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볼 때는 혈압 당뇨 있으시다고 해서 저분이 아프다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보통 50대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거기에다 뭐 갑상선 이런 여러 가지 약품들을 보통 두세 개 이상, 서너 개 이상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 주위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바로 유병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병자에. 혈압과 당뇨가 있어도. 여기서 보면은 표를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혈압도 보면은 고혈압도 점점점 증가되는 추세고 당뇨도 증가되는 추세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혈압 당뇨 환자들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고령화 시대가 자꾸 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훨씬 더 많아지어서 이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요. 당뇨 환자는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식생활 영향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먹고 뭐 지방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몸에 안 좋은 이런 성분들을 많이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당뇨 환자들은 급속히 혈압 환자보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더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환자분들은 다 유병자가 되는 거죠. 다음에 그래프를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요. 만성 질환자 증가 추이. 제가 이렇게 유병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표를 지금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본인이 유병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이런 분들도 유병자입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건강체 심사 넣어서 가입하시는 상품보다 유병자 상품을 제대로 컨택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만성 질환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해마다 점점 늘고 있죠. 전체 환자 중에 만성 질환자 비중이 점점점 늘고 있어요. 비율을 따지다 보면 요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얘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 간격이. 이렇게 만성 질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성 질환자 환자분들이 다 유병자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험 상품을 가입하실 때. 건강체로 심사받아서 할증받는 아니면 부담보 받는 상품보다는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게 아마 혈관 질환 쪽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혈관 질환 쪽 담보도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보장 범위나 보장 기간, 가입과 동시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보장하는 금액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과 많이 다르지 않게 약을 안 드시는 분하고 다르지 않게 가입하실 수 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성 질환자 의해서만 유병자가 많이 발생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유병자 상품의 기준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땐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었잖아요. 그럼 2년 이내 입원과 수술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다빈도 질환 수술 내용을 보면은 상위 1%, 유방 부분 절제술, 이거는 아마 만모통 이런 쪽일 거고요. 백내장 수술, 갑상선 수술. 여자분들 수술이 굉장히 많네요. 여자분들 수술이 굉장히 많은데 연도별로 보면은 17년, 18년, 19년, 21년까지 계속 쭉 증가가 되고 있죠. 187만, 199만에다 200만이 넘게. 점점 수술은, 다빈도 질환 수술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백내장 수술은 더 많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7년에는
54만 9천 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78만 1천 건. 굉장히 백내장 수술도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하던 만모통 수술을 하던 이런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이분들은 바로 또 유병자가 되는 거거든요. 갑상선 수술도 2만 8천 건이었었는데 3만 7천 건으로 이렇게 계속 12.5% 이상 증가하고 9.2% 이상 증가하고 6.7% 이상 증가하는 이렇게 다빈도 질병 수술, 다빈도 질병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데 가장 많은 수술을 하는데 그 가장 많이 하는 수술도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유병자 다빈도 질병 수술 중에 이제 좀 밑으로 하위권에 있는 수술을 보면은 뭐 부비동 수술, 이거는 축농증 수술이고요. 치액 수술, 충수 절제술, 이거는 맹장 수술이고, 이런 수술도 지금 점점 이런 수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마이너스 13.4%,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2.7%. 하지만 작은 건수는 아닌 거예요. 이런 수술을 해도 2년 이내에 수술 이력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상품으로 건강체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가입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맹장 수술 같은 경우는 건강체로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심사 받고 부담부 잡으면 되니까. 하지만 맹장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떼어내면 두 번 떼어낼 일은 없으니까 뭐 부담부를 잡아도 상관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수술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거를 잘 상담을 하셔서 컨택을 하실 수 있으면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바로바로 보장을 받으시는 것도 있고요. 저렇게 치액 수술이나 맹장 수술 같은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심사 넣어서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체로 표준체로 보험료 저렴하게 이렇게 가입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어디가 아파서 요즘은 건강검진할 때 대장 용종만 떼어내도 다 보험금 청구하시잖아요. 수술, 질병수술비 이런 거에서 다 수술비 플랜 만들어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도 굉장히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데 용종만 떼어내도 보험을 좀 리모델링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보험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데 용종을 떼어냈다고 걸리는 부분이, 제약하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병자 상품 중에서도 건강체와 다름없이 잘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유병자 보험의 종류, 처음에 유병자가 나왔을 때는 너무 간단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325만 알았으면 됐거든, 이거. 325만 알고 지나갔으면 됐었거든. 3은 처음에 3은 3개월 이내에 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재검사 이런 거 의사분들한테 이런 거만 없으면 됐었고, 그리고 2년 이내에 이니까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면 됐었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이런 조건이었거든요. 처음에 325 조건으로 유병자 상품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다빈도 질환 수술이나 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은 나는 큰 수술도 아니고 크게 아팠던 사람도 아닌데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보험사에서는 건강한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그거 되게 불공평하잖아요. 암에 걸려서 아프거나 아니면은 혈관 질환에 의해서 스텐 삽입술을 한 사람과 맹장 수술을 한 사람이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보험을 단계별로 만들어 놓은 거죠. 355, 345, 345 중에서도 335 중에서도 약을 먹는 335나 아니면 약을 안 드시는 335, 그다음에 325, 315, 305, 뭐 두 가지 질문만 물어보는 EQ, 한 가지 질문만 물어보는 원Q. 이렇게 한 가지 질문만 물어보는 원Q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아프신, 뭐 5년 이내 5대 질병이라면 5년 이내 암이나 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질병인데 5년 이내에
5대 질병만 아니면 병원에 가서 어디 뭐 관절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뭐 허리 수술하고 무엇을 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5년 이내. 그다음에 이렇게 355부터 345, 335, 약 먹는 335, 약 안 먹는 335, 325, 325 5.-1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5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입원 수술 없던, 4년 이내 입원 수술 없던 이렇게 자기 몸 컨디션, 자기가 어디가 얼마나 아팠었는지, 자기의 병력이, 본인의 병력이 어떠신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품을 선택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뭐 부담보 잡힐 일 없으시고 보험료 할증될 일 없으시고 그리고 내가 325보다는 건강하니까 325보다는 보험료도 저렴하게 납입할 수 있으시고 이런 분들인 거죠. 그렇게 예전에 325 조건에서 이 5년 이내에 암만 볼 때는 5년 이내 암만 볼 때는 5년 이내 암만 아니었으면 됐는데 요즘 그 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보는 항목을 조금 더 늘려놨어요. 예전에는 암만 봤었는데 지금은 5년 이내에 암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강경화증, 뇌졸중 이렇게 5년 이내에 6대 질환이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협심증 시술을 받고 5년이 지났다거나 내가 뇌졸중 걸린 지 5년이 지났다거나 그러면 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유병자 상품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유병자 단계별 조건 비교표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나는 355 조건에 해당이 안 됐어. 325 조건에도 해당이 안 돼서 305로 최초에 가입을 했어요. 3개월 이내에 재검도 없었는데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 협심증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 3개월 전에 수술을 했어. 백내장 수술을, 무릎 관절 수술도 하고 백내장 수술도 했어. 그러면 최초에는 이 305로 가입을 한 거죠. 1년도 안 되니까. 305로 입원 수술을 안 보니까 이걸로 처음에 가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서 1년 동안 나는 수술 이력이 없었어요.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었어. 그러면 1년을 무사히 넘어간 거죠. 그러면 무사고 1년 후 305에서 315로 전환을 하는 거지. 315로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315에서 또 1년이 지났어요. 건강하게. 병원도 안 갔어. 하지만 계속 뭐 약은 드시고 하겠지. 혈압약 드시려고 검사도 받으시고, 혈관 검사, 피 검사 받으시고, 약은 계속 드셨어요. 하지만 1년 동안 또 아무런 수술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어요. 입원 수술력 없이. 그러면은 325 조건으로 또 전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305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고 335로 이렇게 무사고 3년 후. 그다음에 또 4년이 지난다. 4년이 지났는데도 본인이 입원 수술력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계속 305에서 345로 전환이 가능하고 또 305에서 355로 전환이 가능하죠.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5로 갈수록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겠죠. 건강하신 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테니까. 325에 가입할 때보다 355로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해요. 그런데 이분은 최초에 305로 가입을 하고 보험료,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점점 할인을 받아서 전환을 해서 점점 할인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보험료가 절반이 되는 49.9%의 할인을 받는 이런 유병자 상품인 거예요. 유병자 상품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유병자 보험 나왔을 때 325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유병자 상품 나온 거는 보장 조건이 아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그다음에 입원비 같은 경우도 3일 후에 최초 입원일부터 4일째부터 보장받는 입원비라든지 아마 이런 담보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담보들 325 조건 가지고 계신 분들 여태까지 낸 보험료 너무 아까워서 나는 이거 손대고 싶지 않아. 이거는 그냥 옛날 흑백 TV 가지고 여태까지 보고 계시는 거랑 똑같은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인도 받으시고 보장 범위도 굉장히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보셔야지, 아유, 귀찮아. 아니야. 난 모르겠어. 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손절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명확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이 보장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기준은 60세 여자분이세요. 60세 여자분이시고, 이 건강하신 분이 아니셔서 315 보험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1년 이내에, 그러니까 1년은 지났지만 2년 이내에 수술 입원력이 있으셨던 거지. 그래서 보험을 315부터 시작을 했어요. 315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장 내용이 어떠냐면요. 질병 수술비 매회 받는 거.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질병 수술비 굉장히 효과가 좋고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 수술비 30만 원에 뭐 질병 수술비 매회 받는 거지만 특정 9대 제외. 그러면 합쳐서 50만 원도 나올 수 있는 119대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여자분이라 여성 요실금 수술비, 그다음에 척추 상해 수술비, 추간판 탈출 이런 담보들 다 읽어드리려니까 제가 조금 상해 수술비, 뭐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창상 봉합 수술비 이것도 최근에 나온 담보라서 굉장히 신선해요. 이런 것도 각각 50만 원, 골절 진단비, 그다음에 뭐 혈전용의 치료비.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꼭 담보를 가입하실 때 이대 질환, 혈관 질환 가입하실 때 필수적으로 많이 가입하면 좋은 담보가 혈전용의 치료비거든요. 이것도 1,000만 원 넣었고요. 그다음에 질병상해 중환자실 입원 입당비 각각 20만 원씩. 담보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처음에 315로 시작하면 73,000원 보험료 납입하세요. 그런데 이게 단계별로 1년이 지나서 건강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면 62,000원으로 줄어들고요. 또 1년이 지났는데 또 입원 수술력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55,000원 보험료 또 줄죠. 그런데 또 4년째 49,000원, 5년째 43,000원 이렇게 보험료가 내가 처음에는 315나 325로 가입을 해서 유병자 상품을 가입했지만 해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특별히 아픈 데는요. 입원 수술력이에요. 혈압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고 이거는 아픈 축에 안 껴요. 이거는 유병자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그런 상황이니까 1년 이내 수술 입원력, 2년 이내 수술 입원력 이런 수술 입원력을 1년마다 내 몸 상태가 건강해서 건강하게 유지를 가신다면 이렇게 보험료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죠. 처음에 73,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43,000원까지 줄어드는. 그래서 건강하게 몸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할인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유병자 상품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가입한 325 조건이나 아니면은 내가 325 조건에도 안 돼서 315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나 아니면 원큐나 EQ나 이런 상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내가 그래도 최소한 한 1, 2년 전까지는 나는 병력이 없었어. 그냥 계속 혈압약은 먹었지만 병원에 수술력이나 입원력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보험을 전환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험료 할인도 받으시고요. 아니면 보험료 할인을 못 받더라도 보장 범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리모델링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하실 분들도 아마 예전에 건강체로 가입은 했지만
할인 할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부담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상품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유용하게, 생활에 유용하게, 현실적이잖아요.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험료 절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런 방안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유병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나한테 맞는 보험이 어떤 건지 또 조건과 단계별로 또 보험료까지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만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 선택이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꿀팁과 노하우들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알아보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신가요?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보험금, 기간 등등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지 그 중요성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보험을 누구를 위해서 드는 건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미혼을 고집하다가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늦둥이는 아니지만 이제 첫 애를 낳는데 안타깝게도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분이 갖고 있는 증권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울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며 증권을 보여줬는데요. 오랫동안 미혼으로 살다 보니까 증권을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보험이 연금,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연금을 정말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늦게 출산해서 그런지 자녀에 대한 보험도 준비는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남겨진 가족에 대한 준비는 미처 준비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분이 이제 갓 태어난 자녀를 위해서는 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큰 돈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 여자분이 이 갓 태어난 아이를 혼자서 애를 키워야 되려면 얼마나 큰 돈이 들 텐데 그러면 모든 가장분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다 든든히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0대, 우리가 40대 하면 불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혹이라는 뜻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고 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듯이 40세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나이입니다. 제2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작을 하는 나이인데요. 40대 남성분들이 과연 이런 보장을 준비했을까 해서 이 보장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마음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연금보험과 자녀보험은 들었지만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봐야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40대 남자분의 증권을 한번 발췌해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 남매를 키우는 분이었어요. 딱 한국 나이로 40대 분인데요. 보장 내용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한 보장보다는 본인 스스로를 위한 보험이었던 것 같아요. 보험 가입했을 때 보통 본인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준비해 놨었고요. 그 안에 주요 질병인 암,뇌,심 진단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수술비 준비하셨는데 보험료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셨어요. 5만 원 하면 사실 지금 물가로 봤을 때는 5만 원은 정말 부담이 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차게 준비를 하셨어요. 일찍 준비하셨기 때문에 알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분이 40대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충분한 보장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플 때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실손보험, 큰 의료비에 대한 대책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암이 걸렸거나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금이나 큰 돈은 일시금 받을 수가 있고요. 이에 따른 수술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유고 시에 나의 자녀나 배우자를 위한 보장은 상해 사망 1억 원이 대부분이에요. 혹시나 아프거나 사실 상해 사망 1억 원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요. 만약 이분이 처음부터 내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면 모를까 은행에 빚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대출이 있다면 이런 1억 원이라는 돈은 금방 몇 달도 아니죠. 금방 눈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보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자녀분을 위해서 한 명당 얼마가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앵커님 같은 경우 우리가 한 명당 교육비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될 거라 생각이 되시나요? 한 명을 키우려면. 한 명을 이제 태어나서 20살까지 그렇죠. 대학 할 때요. 학자금까지. 억소리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학자금도 학자금이지만 뭐 생활비도 필요할 거고요. 용돈도 필요할 거고요. 다음 장면에 나올 건데요. 1인당 한 명당 필요한 교육비가 3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자녀가 2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최소 6억 원이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위해서 일단은 이 배우자분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혹시나 유고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이 안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일단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분이 맞벌이였다면 좀 괜찮을 텐데 맞벌이가 아닌 사회생활을 단절이었다면 갑자기 사회생활을 하기는 또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3억 원이라는 돈은 분명히 큰 돈일 겁니다. 다음 장면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막 목이 메입니다. 그럼 다음 장면에 과연 이분이 처음에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했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보험에 뭐가 필요 있어? 차라리 종신보다는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의료비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연금이라는 거는요. 긴 시간을 납입하고 돈이 굴러가야지만 이게 연금으로서의 제대로 가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연금과 종신을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이번 장면에는 연금이 나옵니다. 똑같은 50만 원을 연금으로 한번 납입했을 때예요. 총 납입보험료는 4,200만 원이고요. 만약 7년만 납입했을 때 7년을 납입하고 만약 다 모은 납입이 끝난 상태에서 해지했을 경우에 연금은요. 사업비만 차감되고 4,073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종신이라면 당연히 종신은 사망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종신보험이면 당연히 7년은 납입했어요. 그러면 사망값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해지환급금이 4,073만 원보다 적겠죠. 다음 장면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요즘의 종신은요. 20년 납입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조건으로 7년만 납입하더라도 납입만 끝난다면 다음 장면에 나왔죠. 4,619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600만 원의 환급률이 더 높죠. 그러면 전 장면에서 연금은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연금을 납입하고 사망했을 경우에 연금을 개시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내가 냈던 적립금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상하면 4천만 원 좀 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내가 냈던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 이거는 종신보험이죠. 하지만 체증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3,800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값이 늘어납니다. 최대 5천만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한다면 일단은 보험 해지환급금도 6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시청자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같은 50만 원을 납입을 했을 때 내가 단순히 나의 노후를 위해서 모으는 50만 원과 나의 혹시나 모를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서 사망값이 3,800만 원, 5천만 원에 대한 사망값이 있고 적어도 600만 원이 넘는 해지환급금이 더 높다면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연금보다는 잘 찾아보면 해지환급금이 연금보다 높은 종신보험이 있다는 결론 첫 번째 구성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살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살면서 종신 말고 내가 아플 경우도 한번 대비를 해봐야겠죠. 내가 가장이 있지만 가장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바로 암입니다. 암에 대한 질병,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준 여러분께서 일단은 보험료를 5만 원 정도 납입하셨다는 거는 보험에 대한 니즈가 별 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보험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는 거는 진단금보다는 아무래도 암에 걸렸다 하면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항암 치료비입니다. 내가 암에 있어서 진단비보다는 표적이나 아니면 방사선 이런 치료비를 받는 게 3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고요. 5천만 원씩. 그리고 우리가 1세대 항암 같은 경우는 화학 항암이지만 2세대는 표적입니다. 3세대는 면역 항암이죠. 그러면 1세대는 빼고요. 2세대와 3세대 항암, 이 항암 치료비를 전부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보험료가 2만 원대예요. 그러면 암이 해결됐으면 그 다음 질병은 뇌와 심장입니다. 뇌와 심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살면서 온몸을 다 구석구석 도는 게 혈관이죠.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언제든지 수술을 하고 또 내 몸에 있는 뼈나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복적으로 생활 질환에 관련된 수술비가 세 번째 구성한 플랜입니다. 보시면은요, 다음 장면에 나올 건데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있는 혈관에 있어서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플랜 내용인데요. 우리가 수술의 기법을 1종에서 5종으로 나눠놨을 때 부위별로 반복적으로 받는 종수술비, 그리고 뇌와 심장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이런 모든 수술비를 2만 원대 보장으로 계속 꾸준히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5만 원이라는 보장은 내가 실손보험과 암뇌심에 대한 진단금만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구성은 혹시나 모를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사망보장 3,800부터 5,000까지 최대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암에 있어서 면역 치료비 8천만 원, 표적 항암 치료비 3천만 원 이렇게 항암 치료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혈관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뼈나 아니면 인공관절 삽입이나 아니면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고장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생활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40대나 50대, 60대 이르러서 연령별로 많이 하는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백내장 수술이나 아니면 간에 혹이 생겼거나 아니면 무릎이 아프거나 담석에 돌이 생겼거나 이런 반복적인 수술을 이런 2만 원대의 수술비로 보장을 받는다면 5만 원대에 받을 수 없는 보장, 적은 보장보다는 든든하게 나의 가족을 위한 사망 보장도 됐죠. 하지만 종신보험이라는 게 사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종신보험을 보장받다가 나의 자녀가 20대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 그때는 내가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종신보험을 유지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때까지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이런 2만 원대의 보장으로 두 개 합해봤자 5만 원 정도도 안 됩니다. 이런 보장으로 기존의 보험은요. 실손보험이니까 당연히 유지하시되 암뇌심 같은 경우도 보험료는 사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존 보험은 유지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암이나 이런 수술비 보장은 더 보완을 하시면 내 가정을 위해서 혹시나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큰 질병에 있어서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누가 나에게 보험 누구를 위해서 가입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든든한 보장을 준비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가지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축성 연금보험, 두 번째는 또 보장성 종신보험이고요. 일단은 두 가지 시점에서 7년 납입 완료 시점으로 봤을 때 한 600만 원 정도의 보장금 차이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암 관련된 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랜, 네 번째로는 다양한 질병들 관리해서 이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까지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해결책 외에도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내 상황이 아니라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내 몸 상태가 아니라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은요. 보험은 유지하시면서 내 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먼저 심사를 올려보시고 그다음에 여러 회사를 고민하신 이후에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부터 해보시고 심사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험이 필요한 당사자의 나이도 다를 거고요. 직업이라든지 지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보장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 조언일 뿐 명심하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유병자 기준이 뭔지부터 좀 질문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김경아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유병자 강의를 했는데 이 유병자 기준을 본인 입장에서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두는 유병자 기준하고 보험사에서 보는 유병자 기준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병자들은 유병자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 생각한다면 큰 병에 걸려야지 유병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암이나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분들을 병력자라고 하지 어디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드시는 분들 건강 막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 딱 봐서 절대 유병자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보는 유병자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저희가 아는 거랑. 혈압약을 드셔도 유병자고요. 암에 걸리셔도 유병자예요. 하지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유병자에도 단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만성질환으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 3종 세트 드시는 분들은 1단계 아주 그냥 미미한 유병자로서 3호 조건에 해당하는 굉장히 그 건강체와 아주 유사한 이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단계인 거고요. 그리고 한 5, 6년 전에 처음 나왔던 325 조건에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재검이나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5년 이내에 암 이력 요거만 없으면 유병자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그 325 조건을 가장 큰 기본을 베이스로 깔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단계가 높은 유병자가 되시는 분들이 계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아프신 유병자가 되시는 분들이 계신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유병자는 정말 아픈 유병자인가 그것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혈압약, 당뇨약을 들고 있어도 나는 유병자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일반적으로 325 조건이 아닌 355 조건의 표준체와 아주 유사한 이런 상품도 가입할 수 있구나.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그 병원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혈압약 말고도 또 있으시군요. 갑상선 호르몬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 그 호르몬 조절제 계속 드시잖아요. 이분들도 325 조건 이상이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5년 이내에 수술 입원력이 없으세요. 그러면 355 조건에 가입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해 보시면 2년 이내 입원력, 3년 이내 입원력, 5년 이내 입원력 요거만 잘 체크하셔서 유병자도 단계가 굉장히 다양하다. 요거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병자라는 이 단어 자체도 단계별로 또 조건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확인해 볼게요. 암 수술한 지 2년밖에 안 되신 분입니다.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재발할까 걱정인데 혹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안순 전문가님께서 답해 주실까요? 네, 수술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아마 재발일 겁니다. 암 같은 경우는 5년까지는 안심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험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1년만 수술 입원이 없으면 가입 가능한, 설마 그 이전에 암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1년이 넘었다면 가입이 가능한 종신보험도 있고요. 제일 좋은 계획은요. 1년까지는 1년 넘어서 가입 가능한 종신보험 준비하셨다가 시간이 지나서 내 몸 상태가 괜찮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김경아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1년 내 2년 사이에 걸린다. 그러면 요 시기에 맞는 보험을 일단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보험료 저렴한 걸로 준비하시고 또 몸이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저렴한 걸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30대 이상의 분들 중에서 요즘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30대 이후에도 고혈압 환자 많이 있으시고요. 약 드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런 표준보다는 유병자 상품이 오히려 더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몸 상태에 맞는 보험 준비하시되 내가 몸이 괜찮다면 그 다음 단계를 또 넘어가시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서서히 준비하신다면 내 가족과 내 몸에 맞는 보험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보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보험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하층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